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마스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서해부 탈장으로 입원한 환자가 약 3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혹시나 사타구니 쪽에 혹처럼 무언가 튀어나와 있다면 그때는 탈장은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탈장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서 자칫 방치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탈장이 된 채로 계속 방치가 되면은 꼬일 수도 있고요. 또 괴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생마스 건강클리닉에서는 이 탈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탈장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탈장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외과 전문의 장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주제가 탈장입니다. 저는 탈장 환자를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의외로 흔한 질환이라고 해서 놀랐어요. 이 탈장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짚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탈장이란 것은 그 뱃속에 있을 창자가 배 밖으로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탈이라고 할 때는 한자에서 탈은 이제 튀어나오다, 탈출하다는 뜻이고 장은 창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고 창자가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질환인데 우리가 우측 서해부 탈장이란 말을 이제 흔하게 이제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병명인데 네. 서해부는 사타구니를 말합니다. 즉 오른쪽 사타구니에서 창자가 튀어나오는 병이 바로 우측 서해부 탈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탈장이란 장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탈출하는 병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장이 대체 왜 움직이고 탈출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창자는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창자를 싸고 있는 우리가 복벽이라고 하는 구조는 안에 얇은 복막이라는 막과 그리고 근육이 세 층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실제로 창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창자가 있고 그리고 근육들이 거기에 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과 피부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든 여기 복벽에 있는 근육들이 약하여지거나 또는 틈이 생기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배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은 그 힘들이 저기를 틈을 자꾸 넓혀가지고 창자가 이제는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창자를 싸고 있는 복막 주변에 이 근육의 틈이 생기고 복압이 올라가게 되면 탈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근데 구체적인 원인을 보면요, 선천적인 이유도 있고 무거운 것을 들 때 힘을 너무 강하게 줘서라고도 하고요. 간경화가 있을 때도 탈장이 잘 생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헷갈리는 것 같고요. 원인 어떤가요? 네, 탈장이 생기려면은 그 두 가지 아까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첫 번째가 우리가 뱃속에 싸고 있는 근육의 틈이 생겨야 됩니다. 틈이 생기고 그리고 배에 힘을 주는 그런 이제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배에 힘이 먼저 틈이 생기는 경우는 선천적으로 봐가지고 생기는 경우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틈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것이 서해부 탈장이라는 것과 그리고 대퇴부 탈장 그리고 배꼽 탈장이 있고 그리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이 근육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생기는 서해부의 직접형 탈장이라든지 또는 복벽 탈장이 있고 또는 우리가 뱃속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천식하고 간경화증 그리고 또는 변비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또한 배가 이제 조금 자꾸 틈이 넓어져 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몸 안에는 장기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흔히 오장육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럼 이 탈장은 어느 장에서나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대개 이제 튀어나오는 창자는 되게 작은 창자가 제일 많이 튀어나옵니다. 네.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창자와 여러 장기들이 있는데 이 장기들은 뱃속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나오긴 어렵습니다. 작은 창자는 좀 특이하게 뒤에 우리가 커튼처럼 이 주름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길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잘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튀어나오는 게 바로 이 작은 창자입니다. 이 작은 창자가 튀어나오는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탈장을 장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네, 우리가 탈장의 종류를 지금 보면은 서해부 탈장, 대퇴부 탈장, 그리고 복벽 탈장, 배꼽 탈장, 횡격막 탈장과 내탈장으로 제가 일단 이렇게 적어놨는데, 서해부 탈장은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 보면 우리 왼쪽 사타구니에 보면은 약간 튀어나온 곳이 있을 겁니다. 네. 저곳이 이제 서해부 탈장의 위치입니다. 대퇴부 탈장은 그보다 약간 더 아래쪽으로 이제 대퇴부 쪽으로 치우쳐서 내려오는 게 대퇴부 탈장입니다. 복벽 탈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술한 자리에서 보통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배꼽 위쪽에 보면은 약간 흉터처럼 있는 곳에서 밀려 나온 것을 우리가 복벽 탈장. 물론 복벽 탈장은 저기 말고도 수술한 곳이면 어디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배꼽 탈장은 배꼽에서 튀어나온 걸 말하고, 횡격막은 우리가 이제 가로막이라고도 하는 폐하고 창자 사이에 있는 그 사이를 막고 있는 호흡근의 일종인데, 그건 여기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걸 뚫고 나오는 탈장이고, 내탈장은 창자가 밖에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창자 사이나 다른 틈으로 들어가는 아주 희귀한 질환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서 탈장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근데 말씀해주신 탈장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게 바로 서해부 탈장이라고 들었는데요. 탈장의 대명사라고도 한다던데 이 서해부 탈장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림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해부 탈장은 사실은 가장 흔하고, 또 여러분들 그 친척들이나 또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많이 아마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저기 보시면은 왼쪽 사진에 보면은 이제 사타구니 부분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있습니다. 저것이 창자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 튀어나온 것 같은데 저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많이 크죠. 네. 저렇게 많이 튀어나와도 실제로는 아픈 경우는 사실 좀 많이 드뭅니다. 저것이 더 나중에 커지게 되면은 음낭까지 내려와가지고 걷기에 불편할 정도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해부 탈장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고환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고환이 원래 태아 때는 뱃속에 있습니다. 네. 이 뱃속에 있던 고환이 나중에 음낭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음낭으로 내려오는 사이에 보면은 이제 근육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그 틈 사이가 원래는 조그만한 터널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원래는 막혀야지 이제 탈장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 틈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에 만일에 배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자꾸 넓어지게 되는 거죠. 넓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힘을 주게 되면 창자가 자꾸 밀려 나오게 됩니다. 이걸 바로 이제 우측 서해부 탈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서해부 탈장은 뭐 아이나 어른 다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노인에게 생기는 서해부 탈장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가 보통 노인들에게 생기는 탈장은 우리가 직접형 탈장이라고 해가지고 근육 자체가 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선천적으로 있던 틈이 아니라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다 보면은 근육 자체가 많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태행성의 네, 맞습니다. 변화로 보면 될까요? 그런 경우는 사실 원래 있던 틈이 아니더라도 자꾸 거기가 약해져 가지고, 특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라 하더라도 논에서 일을 많이 하시거나 무거운 걸 많이 드시게 되면은 거기가 근육 사이가 약해지면서 거기서 창자가 밀고 나오는 경우를 이제 직접형 탈장이라고 하는데, 이 직접형 탈장의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실제로 수술하더라도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근육들을 당겨서 우리가 이거를 막아주는데, 워낙 약해진 근육이기 때문에 당겨봤자 옆에가 또 찢어져서 재발을 잘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인공막을 대는 수술을 좀 많이 해주게 됩니다. 네. 자, 아까 사진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작게 탈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컸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통증도 심할 것 같은데 의외로 통증은 심하지 않다고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서해부 탈장의 구체적인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해부 탈장의 가장 흔한 증상은 우리가 일어서서 힘을 주게 되면은 창자가 밀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누워있으면 이 창자가 다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누워있으면 중력 때문에 창자가 다시 저절로 찾아 들어가고, 네. 서 있으면 중력의 영향으로 밑으로 많이 쏠리게 되고, 특히 힘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이제 창자가 더 쉽게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가 살짝 밀어보면은 꼬르륵 하는 느낌하고, 그리고 창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창자 안에 있던 공기와 물이 같이 섞이면서 이렇게 꼬르륵 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튀어나온 상태에서 너무 오래 방치하면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 튀어나온 상태에서는 이게 계속 안 들어가고 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피가 나중에 안 통해가지고 이 창자가 썩어버리는 괴사의 단계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자가 통증은 없지만은 이게 방치가 되면은 피가 안 통하면서 괴사까지도 진행이 되면 그때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요. 네. 사실은 그런 경우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폐혈증에 빠져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탈장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빨리 수술하는 게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혹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을 찾게 되면은 탈장인지 아닌지 진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본인이나 옆에 있는 보호자분들이 보통 진단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 힘을 주면 튀어나오고, 또 그리고 누우면 쏙 들어가게 되는 증상이 있으면 대개는 탈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찾아가시고 의사의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자,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소아 탈장뿐 아니라요. 근력이 약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조금만 세게 해도 탈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탈장이 지금 당장은 아무런 통증이 없지만 방치를 했다가는 썩으면서 나쁜, 좀 더 심한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조금 혹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탈장은 아닌지 한번 병원을 찾으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외과 전문의 장현 선생님과 함께 탈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2대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이 탈장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내 몸에 혹 같은 게 있다, 혹시 탈장이 아닐까 싶으신 분들, 이 전화로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 탈장에 대해 알아볼 차례죠. 이제는 치료를 할 차례예요. 이 탈장이 아무래도 장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장을 제자리로 돌려놔야겠죠? 네, 탈장의 치료는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창자를 밀어서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넣어준다 해가지고 그 틈이 메꾸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틈을 메꾸어주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보통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보통 내려오는 길 자체만 살짝 묶어줘도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데, 어른들의 경우는 그 내려오는 길을 묶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해진 부분을 다시 조금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육을 당겨서 봉합을 해가지고 뒤를 막아주거나 네. 또는 인공막을 넣어서 뒤를 보강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 탈장의 치료 그러면 꼭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수술이라고 하니까 사실 좀 무서워요. 네, 수술 방법을 좀 자세히 알면은 덜 무섭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수술 자체는 사실은 의사들은 아주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 여기, 피부를 절개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네. 탈장이 튀어나온 그 윗부분을 가지고, 봉합을, 째가지고, 실제로 튀어나온 부분을 찾아서 일단은 밀어 놓은 다음에 거기를 일단 메꿔줍니다. 그리고 근육 부분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거기를 다시 이제 봉합을 해주거나 인공막을 넣어주는데, 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는 저 부분이 거의 한 1cm나 2cm만 째가지고 아주 쉽게 끝나고 시간도 30분 안에 끝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근육 봉합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끝나는데, 어른들의 경우는 근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복강경 수술에 대한 그림인데, 네. 보통 구멍을 세 군데를 뚫어서 하게 됩니다. 세 군데나요? 네, 구멍을 세 군데 뚫는데 보면 제일 위에가 이제 배꼽 부분인데 저기다가 카메라를 집어넣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구멍 두 개에다가 우리가 이제 수술하는 기구를 넣어서 수술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을 다 볼 수도 있고 또는 대퇴부 탈장까지도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복강경 수술이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적어서 요즘은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수술 시간도 더 짧고 회복하는 기간도 훨씬 짧겠어요?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보면은, 보통 아침에 수술하고 나서 오후에 가보면 아이가 막 뛰어놀거나 그 침대에서 정도인가요? 뛰어날 정도로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수술입니다. 물론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겠지만은, 시간 자체가 보통 30분 이내니까 어린아이들의 탈장 수술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성인인 경우는 하반신 마취를 해가지고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수술도 1시간 이내에 보통 끝날 정도로 간단하고 입원도 한 2박 3일 정도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힘들진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외과 전문의 장현 선생님과 함께 탈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5월달에 내가 탈장이 늘어가지고 네. 수술을 했는데 네. 했는 자리 옆에가 자꾸 이래 아프고 네. 쪽에 마취는 긋고 좀 동그리하게 튀어나오는 긋고 그래요. 지금 그 수술하신 지가 벌써 한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예. 지금 동그랗게 만져지는 것이 혹시 힘을 주면 튀어나오고 또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고 이럽니까? 아니면 항상 튀어나와 있습니까? 항상 이래 만져보니까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가 이래 만져보니까 나와가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재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네. 근육이 약해서 수술하고 나서도 옆에 잘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월요일날 좀 찾아갈까 싶은데. 찾아가셔서 실제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만져보시면 이건 재발이다 아니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재발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5% 정도는 있기 때문에 재발이 맞다면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수술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네, 근데 대부분은 재발이 아니라 7개월 정도 되면 좀 드물긴 하지만은 수술한 부위가 좀 딱딱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근육에 이제 흉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딱딱하게 맞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또 작아지지 않고 항상 크기가 똑같은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기다리시면 좋아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 이제 재발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 예, 됐습니다. 네, 오늘 예, 전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생과수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탈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상담 전화 2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한번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지금 전화 한 통이 더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점 어떤 점이시죠? 네, 저는 50대 된 가정주부인데요. 네. 이 증상이 오래됐는데, 왼쪽에 옆구리에서 약간 15도 방향으로요. 네. 예, 갑자기 누워있다 갑자기 급하게 몸을 숙였다 이러면은 왼쪽 옆구청자 여기가 좀 볼록하게 만져지는데 좀 이게 또 이렇게 손으로 넣으면 또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통증이 저는 그렇게 있어요. 당기는 듯한 아니면 뭐가 기어가는 듯한 이런 증상이 있어서 한 10년 가까이 됐었거든요. 혹시 병원에 가도 네. 그거 CT 찍어보고 이래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래. 그래서 소장이 좀 두껍다 뭐 이런 말밖에 안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장이 잘 안 움직였었다면 그렇다면서 장 움직이는 약도 먹고 항우울증 약도 먹고 지금 약을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이게 한 번씩 그래요. 그게 15년 정도 되었으면은 사실은 탈장은 아마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많습니다. 탈장의 경우는 사실 조금씩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갈수록 튀어나오는 것들이 좀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검사를 보통 초음파나 CT를 찍어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탈장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은 아마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창자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안에 이제 덩어리처럼 만져지거나 또는 이제 창자가 움직이면서 많이 당기는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물론 많이 서서 특히 주방에 서서 밥을 할 때 이럴 때 막 서서 오래 일을 못해 땡겼어. 네. 근데 서서 당겨서 일을 못 하실 정도라면은 실제로는 아마 그 창자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병명은 뭐 상세 돌명의 기능성 창자 장애라고. 네, 제가 봐서는 그 탈장은 아니고 그게 CT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 약을 드시면서 자꾸 조절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냥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뭐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든지 뭐가 없을까요? 아무것도? 사실 이제 기능성으로 이제 창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네. 벌써 일상적인 생활상에서 나타난 걸 봐서는 아마 운동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어떤 큰 병이 숨어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많이 아플 때
그때 병원을 가보시면 어쩌면 단서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우리가 기능성으로 창자가 아플 때 이렇게 심하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로 이제 다른 병이 숨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아프지 않을 때는 가면은 검사들이 되게 정상으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안 아픈 건 아니고 병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검사가 이상이 없으면은 일단 이상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가능하면은 심하게 아플 때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요거는 의심이 될 때는 대장 내시경이든지 아니면 다른 검사를 한 번 더 과감하게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주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한 번씩 그래요. 그런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자주 그러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러고 요즘 횟수가 많이 잦아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인가요? 아니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요즘은. 네. 혹시 식사량이 많거나 대변이 조금 잘 안 나오거나 한 거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거나 또는 식사를 특별한 음식을 먹고 나서 더 심해지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운동은 제가 많이 안 하는 편이고요. 식사량도 크게 뭐 많지는 않고 그리고 예전에 변비가 있었는데 요즘에 변비가 많이 좋아졌고 아마 배변 활동이 잘 되고 나서부터 조금 수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봐서도 그런 경우는 아마 검사보다는 일단은 약을 좀 더 드시면서 그 한 곳에 이제 정해놓고 일단 선생님을 만나보시면서 자꾸 조금씩 이게 치료를 조금씩 계속 해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를 많이 해보셨으면은 추가 검사는 정말 심할 때만 해보시고 좀 좋아지고 있는 양상이 있으면 거기 따라서 약을 조금씩 계속 쓰면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검사해봐도 전혀 이상이 없대요. 네, 탈장에 대한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우리 아들인데요. 네. 애가 태어나서 100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100일 지날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 무렵 됐나? 돼서 한번 보니까 그 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네. 그래서 14살 때 수술을 했어요. 네. 그래 지금 38살인데 네. 아직 아기가 없어요. 혹시 그 수술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탈장 수술에서는 이제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정관이라는 겁니다. 탈장낭이 나오게 되면은 이 정관이라고 해가지고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우리가 이제 이동하는 통로가 이제 정관인데 바로 옆에 정관이 있어서 실수로 이제 정관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관은 양쪽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을 양쪽에 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서 정관이 한쪽이라도 살아있으면 불임이 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제가 봐서는 탈장에 대한 실제로 탈장에서 정관이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관 자체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니까 일단은 비뇨기과를 찾아가가지고 만일에 고환과 이제 쉽게 말하고 정관이나 이런 데가 이상이 있는지 먼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요. 네. 두 쪽 다 했어요. 두 쪽 다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비뇨기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정액 검사와 고환에 대한 초음파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두 가지를 보시면은 원인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만약 수술로 인한 거라면은 정관이 만일에 끊어져 있거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수술한 무릎에요. 네. 우리 애기 아버지 보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애기 못 놓을 수가 있는데 애기를 못 낳아도 수술을 하겠느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애기 아버지 우선 애가 위가 있는데 자꾸 나오니까 아프잖아요. 네. 예, 아프고 하니까 이제 급해서 일단 아픈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이제 애기 아버지가 수술을 시켰는데 그래 지금 아직 애가 없거든요. 그래 그것 때문인지 싶어서. 아니 그래도 실제로는 정관을 양쪽 다 다치는 거는 조금 저희가 봐서도 아주 드문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탈장 수술을 할 때 의사들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정관을 살리는 겁니다. 요거는 정관을 무조건 살리는 것은 기본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관이 다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만약에 정관이 다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양쪽 다 다칠 정도면은 저희가 정관이 다치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경우가 뭐냐면은 창자가 튀어나와가지고 벌써 괴사에 빠질 정도로 아주 응급한 상태일 때는 네. 수술을 들어가면은 너무 퉁퉁 부어서 이 정관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정관이 잘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창자는 양쪽 다 그렇게 괴사가 오진 않습니다. 한쪽만 괴사가 오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마 일단 그래도 수술에 인해서 생겼을 가능성은 저는 그리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확인하는 것은 제일 좋은 거는 비뇨기과 가가지고 정액 검사랑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지금쯤 한 번쯤 찾아가시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네, 좀 궁금증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외과 전문의 장현 선생님과 함께 탈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구멍을 3개 뚫는 복강경 수술이 유행한다고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수술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게 통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뱃속에서 이제 창자가 튀어나가는 구멍을 본 겁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윗부분을 보시면 이제 구멍이 보이죠. 네. 저 구멍이 보이고 그 아래쪽에 보면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망이라고 해가지고 창자를 싸고 있는 지방 조직이 빠져나간 것이 보입니다. 저것들을 이제 빼고 보면은 지금 저렇게 큰 구멍들이 보이게 됩니다. 저 구멍들을 우리가 메꾸어주는 것이 이제 밖에서 수술하는 게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것이고, 복강경 수술은 이제 저 구멍을 안에서나 또는 근육 뒤편에서 이제 저거를 인공막을 띄워주는 수술이 복강경 탈장 수술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보시면 복강경 수술은 저기 보면은 왼쪽 윗부분을 보시면은 어떤 기구를 넣어가지고 풍선처럼 부풀려가지고 복막이라는 것과 근육 사이를 이렇게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 공간에다가 이제 보면 인공막을 넣는 것인데, 오른쪽 윗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그물망 같은 게 되어 있죠. 저게 네. 인공막입니다. 저것이 6개월 정도까지는 저게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창자를 나오지 않도록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저 그림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인공막을 어디 쪽에 넣느냐 따라서 수술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복막이란 것과 근육 사이에다 넣는 것이고, 그 수술한 사진이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약간 붉은 바탕에 보시면은 꼭 모기장 같이 그물망 같은 게 보이는데, 저것이 네, 이제 인공막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렇게 되면은 저쪽으로는 창자가 나가질 못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통증도 사실은 거의 없는 편이고, 환자들한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근육을 당겨서 수술할 때, 물론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근육이 많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근육을 강하게 당겨줘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통증이 많이 심합니다. 대개나 2주 정도까지는 힘을 많이 주면은 배가 당겨가지고 네. 걷기도 약간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인공막을 넣어주게 되면은 근육을 당겨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튼튼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를 복귀가 쉽습니다. 그리고 보통 인공막을 넣어줄 때는 여러 군데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옆에서 다시 찢어지거나 하는 재발하는 증상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복강경 수술이 아까 보셨지만은 오른쪽 왼쪽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수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강경 수술 요즘은 많이 하는 이유가 환자들에게도 좀 편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재발률이 떨어지고, 다만 비용은 조금 비싸고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지만은 요즘은 그만큼은 이제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 탈장 수술로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요즘에 수술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뭐 통증도 많이 줄었고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수술 그냥 방치해서 저절로 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는 없는 건가요, 탈장이?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보통 2번, 3번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네. 꼭 수술해야 됩니까? 무서워요. 수술하지 않고 네. 다른 운동이라든지 물리치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약으로도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틈이 있을 때는 그 틈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 틈을 막아줄 수 있는 건 운동으로도 힘들고 사실은 음식이나 약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놔두면 자꾸 더 넓어져가지고 네. 예, 그쪽으로 해가지고 자꾸 넓어지게 되면 정말 나중에 수술하려고 하면 너무 넓어져가지고 재발이 너무 쉽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술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만 수술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2박 3일만 입원하셔도 되고 한 2주 정도만 무거운 걸 들지 않고 좀 무리하지 않으시면은 재발 없이 잘 나을 수 있으니까 수술은 꼭 받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탈장이다라고 진단을 받고 이 수술을 바로 급하게 막 촉각을 다투며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수술인가요? 사실은 이제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가능하면 좀 빨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가능한 빨리라고 해가지고 오늘 내일 바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탈장은 사실은 조금 더 놔둔다 해가지고 갑자기 확 커지거나 썩는 일은 사실 거의 드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되실 때 가능하면은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좀 일을 쉴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를 정해서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만 우리가 이제 급하게 수술을 꼭 해야 될 때가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괴사가 있을 때입니다. 이런 괴사가 있을 때의 증상은 창자가 튀어나온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질 않습니다. 들어가질 않으면서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일을 쉬시고 창자를 조금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수술을 시기를 또한 이야기할 때 이런 그 위험이 없으면은 너무 많이 기다리지 말고 한두 달 안에 하라고 하는데 아기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은 아이들에게 생기는 탈장 중에서 우리가 돌 미만의 1세 이하에 생기는 탈장이 꽤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우리가 돌이 될 때까지 한 10kg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수술하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술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아이들이 너무 어리면 전신 마취를 할 때 조금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약이 조금만 많이 들어가더라도 아이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체중이 조금 더 10kg나 또는 7kg 정도 늘 때까지는 기다렸다 수술하고 물론 갑자기 안 좋을 때는 수술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막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데 네. 그래도 부모님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가능하면은 조금 크게 하는 건 낫다 생각이기 때문에 탈장을 지금 당장 하기보다도 조금 기다려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창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위험할 때는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일단 창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 창자가 튀어나오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창자가 피가 안 통하게 되면 썩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튀어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6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창자가 우리가 이제는 죽어버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자를 밀어 넣는다 하더라도 네. 이제 살아날 수가 없다 보기 때문에 6시간 지나기 전에 빨리 넣어줘야 되는데 보통 병원에 오셔도 되겠지만 집에서 보통 밀어 넣는 방법들은 보시면 우리가 튀어나온 부분이 윗부분입니다.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 네. 있죠. 그 윗부분을 갖다가 그쪽 방향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거기를 창자가 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깔때기처럼 왼손을 막아주고 오른쪽으로는 창자를 살살 밀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억지로 밀다 보면은 창자가 터지는 경우도 예,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는 사실 병원으로 바로 오셔야 됩니다. 대개는 병원으로 바로 오지 않더라도 저 상태에서 살짝 밀어주면 잘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안 들어갈 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밀어 넣어주고 그때는 이제는 수술을 이제 날짜를 잡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탈장이 있을 때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밀어 넣어 보시고 안 된다 싶으시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심한 경우에는 6시간이 넘기면은 이 탈장된 장이 괴사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되도록이면 그냥 병원을 찾으셔서 의사 선생님한테 넣어달라고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넣고 또 집에 가서 또 튀어나오는 경우도 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참 힘드네요. 네, 그런 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정도로 튀어나왔을 때는 이제 입원을 시켜서 이제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수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술을 우리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자가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로 집어넣게 되면은 그 주위가 많이 부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정관이 다치는 경우도 많고 혈관도 잘 다치고 무엇보다도 창자가 나왔던 그 구멍들 자체가 많이 약해져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튀어나온 경우 다시 넣고 이틀 정도 있다 수술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가 봐서는 창자가
벌써 너무 안 좋은 상태일 때는 창자를 밀어넣고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튀어나와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넣어주실 수 있는 게 보통 90% 이상이니까 넣어주시고 정 안 되면은 빨리 수술을 계획을 잡으시거나 병원으로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생과수 건강클리닉 탈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가 걸려와 있네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제 신랑이 네. 서해부 탈장으로 2번 정도 수술을 했는데 네. 인공막까지 넣은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내려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계속 힘든 일을 해서 그렇긴 한데 계속 수술을 해도 되는 건지요? 벌써 아니면 세 복강경 번째시네요. 네, 복강경 수술도 가능한지 네.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수술은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만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좀 많이 무거운 걸 정말 많이 드는 그런 일인가요? 네, 좀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는 일이라. 네, 저희가 인공막 수술, 복강경 수술하는 경우는 사실 재발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복강경 수술을 하더라도 사실 너무 빨리 일을 하시는 경우는 아직 그쪽 인공막이 아직 붙어가지고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밀려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한 달 정도 쉬었거든요. 한 달 정도 수술하고 나서. 쉬었는데도요. 네. 그렇다면 인공막 자체가 제가 봐서는 우리가 충분히 덮어주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수술할 때 어떤 분들이 출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출혈이 많은 경우는 이 출혈돼가지고 인공막이 약간 붙질 않고 약간 떠다니는 경우는 그 사이를 비집고 창자가 다시 튀어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탈장이 확실히 맞다면은 만일에 다시 튀어나온 것이 저희가 봐서는 창자가 많이 튀어나온 게 맞다면은 사실 수술을 하셔야 되고 그때는 또다시 인공막을 이제 뱃속에다가 바로 직접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같은 병원을 가시기가 조금 마음에 조금 부담스러우시길 할 건데 일단은 먼저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만일에 수술했던 걸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만일에 지금 같은 경우는 재발하는 케이스는 수술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큰 병원을 가가지고 수술을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미리 수술했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수술했던 기록이라든지 이제 그 선생님의 소견을 조금 들어가지고 가셔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복강경 수술도 가능한 건가요? 네.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복강경 수술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밖에서 한 경우는 밖에부터 해가지고 피부와 피부 밑에가 흉터가 많이 생겨서 세로 수술을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이 다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 유착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네. 사이를 이제 다시 붙어가지고 유착이 되면은 그를 살살 벗겨낼 때 혈관이나 신경이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출혈도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유착이 없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때는 이제 뱃속으로 들어가면은 유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재발한 케이스에서는 복강경 수술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 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걸려와 있네요. 연결해 보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네, 저는 네. 올해 52인데 네. 제가 어릴 때 내 기억으로는 10몇 살 때부터 왼쪽에 약간 뭐랄까 여자들은 요 두둑이라 해야 되나 그쪽이 좀 불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그래 했는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런 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지껏 막 별 아픈 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화 드리십니다. 네. 그 탈장은 제가 아까 이제 혹시 이야기 들으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배에 힘을 주면은 거기가 불룩하게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예, 서갖고 좀 많이 걸으면 네. 좀 불룩해지고 네. 그럼 누우면은 쑥 들어가고 네, 그러면 원래는 그럼 아까 탈장이 거의 말씀하신 거랑 맞다고 많이 보셔도 됩니다. 비슷한데요. 네. 탈장 수술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필이면 거기가 돼 놓으니까 병원에 가기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아닙니다. 그쪽 부위가 조금 실제로는 수술할 때는 거기보다 약간 더 위쪽에서 수술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수술은 사실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 되게 1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입원도 보통 2박 3일 정도면 충분하고 네. 비용도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으니까 네. 일단 먼저 용기를 내어서 일단 진찰을 받아보고 맞습니다. 수술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꼭 수술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탈장은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네. 네, 혹시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요, 더 나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용기 가지시고 한번 병원 찾아가 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어떤 증상 있으시죠? 아, 저 다름이 아니고, 예. 네. 저 한 3년 전에, 네. 3년 전에요. 3년 전에, 예. 네. 저 부산 대학병원에 갔더니, 네. 안에 사타르시에 조금 위에 약간 조금 볼록하게 올라가지고요. 네. 그 탈장 수술로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 탈장 수술 해야 된다 해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안 해도 별 큰 이상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별 탈장은 이상은 없는데 그걸 네. 뭐 해야 되는가 어째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네. 네, 그 안 수술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조금 더 지나면은 이 구멍들이 좀 더 넓어지게 되면은 이게 좀 많이 커지게 됩니다. 저희가 예, 왜 예. 그 문제가 되냐면은 실제로 많이 커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음낭까지 내려와서 거의 막 그 주먹만한 크기만큼 내려온 사람도 있지만은 더 커지면은 거의 예, 막 예. 메론 크기나 이 정도까지 내려온 사람도 많습니다. 걷기가 힘들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예, 예. 그렇게 커지게 되면은 물론 탈장은 하나도 아프질 않을 겁니다. 안 예, 아프기 아프지 때문에 보이는 건 예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실 건데 예, 너무 예. 커지면 수술이 어렵습니다. 재발을 너무 잘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 문제가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나중에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 예. 대변을 보려고 하면 배에 힘을 줘가지고 사실은 대변을 밀어내는 건데 네. 예. 이 대변이 안 나오고 창자가 먼저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 힘을 주면.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변비도 심해지고 탈장이 심해지고 예, 예. 조금 만일에 좀 섬에 가 있거나 좀 멀리 있을 때 만일에 이게 창자가 튀어나온 상태에서 피가 안 통하게 되면은 예. 그때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가까운 병원이 없으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받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 일이 조금 편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 봐서 예. 한 보름 정도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기에 그냥 수술을 받으십시오. 3년 정도는 네. 불편했고 그래도 네, 그 사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술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꼭 병원 가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생마스 건강클리닉 오늘은 외과 전문의 장현 선생님과 함께 탈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두 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탈장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가장 흔한 서해부 탈장까지 좀 알아봤어요. 네. 자, 이번에는 대퇴부 탈장을 좀 알아볼까 하거든요. 네, 그 대퇴부 탈장은 보통 여자분들에게 좀 많이 생기는데 네.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아까 사타구니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저기 보시면은 하얀색 띠가 있을 겁니다. 그 띠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지로 가는 대퇴부로 가는 대퇴동맥과 대퇴정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구멍 사이로 이제 창자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저거는 흔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위험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저 틈 사이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서 이 창자가 튀어나왔다가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창자 구멍이 더 넓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창자가 오랫동안 끼어 있으면은 심한 경우는 괴사가 금방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대퇴살장은 조금 더 우리가 수술할 때 좀 신경도 많이 써주고 그리고 되도록 빨리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대퇴살장은 우리가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하는 경우는 좁은 틈새 사이를 갖다 막아주려고 하면은 근육을 당겨서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뼈를 싸고 있는 막이 골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뼈에 싸고 있는 골막과
근육을 당겨서 봉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증도 심하고 그리고 수술도 약간 힘들게 됩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복강경 수술이 나오고 인공막을 대주는 수술이 나오면서 대퇴부 탈장도 사실은 같이 수술하기 때문에 대퇴부 탈장이 예전보다는 수술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다만 대퇴부 탈장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서해부 탈장보다는 조금 더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수술하다가는 저거는 괴사에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해부 탈장은 이 여성보다는 비교적 남성에게서 많이 네, 일어나고 맞습니다. 네. 대퇴부 탈장은 여성에게서 좀 많이 일어나는 탈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저도 안 그래도 설명을 들으면서 이 서해부보다 조금 더 아랫부분이어서 복강경 수술이 가능할까 궁금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주셨어요. 좀 더 네.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뱃속에서 본 모양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혈관이 우리가 대퇴동맥이라는 것이고, 네. 파란색이 대퇴정맥이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우리가 까만 그 구멍이 중에서 제일 작은 구멍이 우리 파란색 혈관 옆에 있는데 저기로 나오는 것이 대퇴부 탈장의 구멍이 바로 저쪽입니다. 위에 있는 구멍 두 개는 우리가 서해부 탈장의 구멍입니다. 상당히 큰 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것들은 수술하기 좋은데 저 작은 구멍을 갖다가 해주려면은 사실 여기는 뼈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뼈하고 근육을 당겨주기 때문에 상당히 통증도 심한데 우리가 뭐 인공막을 대주는 수술할 때는 서해부 탈장이든 대퇴부 탈장을 수술할 때는 인공막을 구멍 세 곳을 다 덮어주는 인공막을 덮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서해부 탈장을 하더라도 대퇴부 탈장이 방지가 되고 또는 대퇴부 탈장하더라도 서해부 탈장이 방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세 가지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복강경 수술을 아주 쉽게 끝이 난다고 그렇군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퇴부 탈장 역시 수술로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질환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볼 탈장은요. 신생아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바로 배꼽 탈장이거든요. 네, 그 배꼽 탈장도 상당히 좀 흔한 편인데 네. 많이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 게 신생아들에게 좀 많이 네, 나타납니다. 괜찮을까 싶은데요. 네, 그림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배꼽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정상적인 배꼽이 아니라 배에 힘을 주거나 울게 되면은 배꼽이 밀려 나와서 저렇게 된 경우입니다. 네. 소아에게 생기는 배꼽 탈장의 원인은 우리가 이제 태어났을 때 우리가 뱃속에 근육들이 생기는 것이 바깥쪽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네. 바깥쪽부터 들어와서 이제 태어날 때쯤 되면 배꼽까지 도달해서 저 구멍을 완전히 다 막아주게 됩니다. 한 번씩 이제 조금 이제 미숙아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게 근육의 발달이 늦은 아이 같은 경우는 한가운데가 약간 틈이 생기기 때문에 저 배꼽 부분에서 탈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배꼽 탈장만큼은 수술을 안 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24개월까지 생후 24개월까지 기다리면은 저 근육들이 자라들으면서 틈이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배꼽 탈장만큼은 수술하지 않으시고 일단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물론 그 사이 창자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거나 오히려 구멍이 작아지지 않고 더 커지는 경우는 수술하게 됩니다. 배꼽 탈장은 사실 서해부 탈장보다는 조금 더 수술이 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들의 배꼽 탈장은 바로 수술하지 않고 생후 24개월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면서 좀 지켜보는 그렇게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전화 한 통 걸려와 있는데요.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아, 예, 저희 딸이 네, 서해부 탈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예, 수술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네. 여자아이라서 수술을 하면 흉터가 많이 생기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립니다. 그리고 수술하면 절개는 어느 정도 절개가 되는 건지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네, 걱정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따님이면 흉터가 굉장히. 맞습니다. 네. 네. 저희들도 사실은 여자아이인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신경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가 흉터가 1cm 정도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고, 대개는 한 1.5cm에서 2cm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절개하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치모라 해가지고 나중에 그쪽에 이제 우리가 치모가 나는 부위에서 바로 그쪽이 덮이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게 되면은, 사실 거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속옷을 입게 되면 가려지는 부위고, 털에 의해서도 사실 가려지는 부분이라서 흉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찾기도 어려우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수술 자체도 금방 끝납니다. 우리가 물론 여자아이들인 경우는 사실 의사들이 조금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팔관이 튀어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나팔관이 튀어나온 경우는 이게 튀어나와서 잘 안 들어가고 이게 이제 조금 잘라내서 넣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수술이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흉터는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가 보이지 않는 부위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수술을 받으셔도 됩니다. 네. 물론 이제 하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에게 흉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시면은 좀 더 안심을 아마 시켜줄 겁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럼 수술은 큰 병원 가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거제도인데요. 네네. 인근 병원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산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쪽 병원에다가 전화를 해보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사실은 탈장 수술은 조금 기본적인 수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맹장 수술이나 또는 치질 수술처럼 외과 의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외과 의사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 불안하시거나 하면은 좀 큰 병을 찾아가셔도 됩니다. 너무 막 부산, 거제도라면 사실은 부산이 가까울 거니까 가셔도 되고, 입원은 대개는 1박 2일 정도밖에 안 해도 되니까, 일단은 가까운 병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부산 쪽이나, 또는 가까운데, 마산 쪽으로도, 창원 쪽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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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증 다 해결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생마수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외과 전문의 장현 선생님과 함께 탈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서 신생아들의 배꼽 탈장은 낫기를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성인에게도 배꼽 탈장이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특히 간경화 환자에게 이 배꼽 탈장이 잘 일어난다고요? 네, 그 간경화 환자들에게서는 이제 간경화 말기가 되면 다 누구나가 생기는 것이 이제 탈장입니다. 네. 사실은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복압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탈장이 생기기 쉽다고 했었는데 복수가 조절이 되지 않는 간경화 말기가 되면은 이 복수가 너무 많아져서 배가 늘어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배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네. 원래 막혔던 배꼽과 서해부를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수가 밀고 들어오면서 나중에 창자가 빠지게 시키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간경화 말기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이 쉽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술하고 나서 배에 힘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간경화가 조절되지 않으면 복수가 계속 나오니까 탈장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고 대신 창자가 끼어가지고 괴사가 일어날 것 같을 때는 그때는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경화 환자들은 사실 우리가 비형 간염이든 또는 술을 좀 많이 드셔서 생긴 간경화든 간에 미리 조절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합병증이 너무 많습니다. 식도 정맥류로 해서 출혈도 있지만은 이런 탈장 때문에도 고생을 참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경화가 일단은 진단이 되신 분들은 초기에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탈장, 뱃속에 들어있어야 할 창자가 제자리를 벗어나면서 생기는 문제, 이 벗어나면서 생기는 병이 탈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현 외과 전문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회 자리.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죠. 이 송년회, 즐거운 송년회를 하려면 술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참 사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제가 술에 조금 덜 취하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술자리 전에는요, 꼭 식사를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자리 도중에도 안주와 물을 자주 함께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는 걸 조금 방지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요, 음주 3일 정도는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매일매일 술자리 가지시는 건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